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전미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우리 교우들 지금 미국에 의해 70회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한 회로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갖고 한 회를 더 연장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미국 금융 패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 달러에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달러를 달러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경제와 호흡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021년, 2020년 2년에 걸쳐서 코비드-19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도 뭐 휴업하는 사람들, 이 길거리 직장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미국은 돈을 4조 6천억 달러 정도 풀은 거죠. 어마어마한 액수를 돈을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은 인플레이션도 되고 스태그플레이션도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제 성장은 안 되고 물가는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힘들죠. 제가 미국에 관련된 소식은 꼭 확인을 하는데 이 고깃값도 한 40%, 60% 오르고 거의 전쟁 수준으로 물가가 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경착륙을 하려고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그 착륙 금융 운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제 원래는 10만 달러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4만 3천 달러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비트코인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떼돈을 벌 수도 있지만 갑자기 굉장히 무언가 빼앗긴 것 같은 패배감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좀 평탄하고 좀 물 흐르듯 이렇게 중용의 도를 좀 누리고 사는 분들은 인생 사는 게 그렇게 경랑이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들은 그런 거를 좀 염두해 두시고 경제 운용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군사력 패권. 그러면 미국이 달러 찍어내고 세계 경제 휘어잡고 여러 나라 목줄 죄고 이러는 그 근본적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 이유가 미국의 군사력 패권이에요. 미국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걸프전 다 미국 주도의 전쟁이죠. 그 중에 우리나라는 휴전을 했고 베트남에게는 패배를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철수를 했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압력을 러시아한테 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이제 함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지향을 갖고 정치를 하려 해도 거기에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이 방향을 틀면은 건강한 방향으로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이제 곧 이제 바뀌겠죠.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저는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가 굉장히 신뢰하고 지지하는, 대통령이고,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그 합법적으로 정치를 나라를 통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윤석열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아놓은 거는 그건 국민들 의견이에요. 그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바뀌고 5년 동안 또 정치를 하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대통령 또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인터넷 검색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인터넷도 유튜브도 그거는 조금 객관적이지 않아요. 유튜브는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대개 인터넷을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여러분들이 다방면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객관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 합중국 군대 또는 미군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미군의 통수권자이자 총사령관은 미국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합동참모본부가 있죠. 물론 국방부 장관도 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군은 15조 달러에 달하는 국합 부채로 인해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100억 달러씩 국방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도 국방비가 700조입니다. 700조.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이 얼마냐면은 540조예요. 그런데 미국은 국방 예산만 700조예요.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경제 규모가 세계 7위입니다. 세계 7위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방 예산이 700조예요. 우리는 540조. 그러니까 미군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죠. 뭐 군대 규모도 조금 감축될 예정이지만은 요즘 중국이 국방비를 많이 늘리니까 다시 선회를 했어요. 트럼프 때부터. 그래서 국방 예산을 점점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체계를 보면은 미국 국방부가 있고 미국 육군이 있어요. 육군, 미국 해군이 있고 미국 공군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특별한 군대가 있어요. 대개 육해군 이렇게 3군으로 운영이 많이 되는데 미군은 해병대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해병대가 잘 운영되느냐 하면 전 세계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상륙을 하든 낙하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특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군인들이 해병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나라에 상륙을 해서 웬만한 걸 정리해 놓고 그러고 나면은 그때는 미 육군이 들어가서 육지에서 군사작전을 펼치죠. 그리고 미국 우주군이 있어요. 미국은 우주군이 있어요. 그래서 UFO 같은 마치 그런 비행기들도 미군은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 군으로 대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해안경비대가 있습니다. 평시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이고 전쟁 때에는 해군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또 미국은 국민위병국이라는 게 있어요. 각 주별로 편성된 시간제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로 편성된 부대입니다. 현역이 아닌 시간제로 근무하는 예비군들, 전시에는 현역 사단의 부족한 병력을
부대 단위로 보충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별도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미국 국민위병사단은 전투준비 태세에 관한 등급 평가를 받습니다. 이 등급은 군사 기밀로 분류됩니다. 미국은 대개 지원 제도죠. 징벌 제도가 아니라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대개 월급들이 대개 사병들이 우리로 본다면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조금 더 되면 한 또 7, 800만 원 받는 평사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 얘기는 안 했는데 미국은 뉴욕 NYPD라고 그러죠. 뉴욕 경찰들은 보통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를 받습니다. 월급으로. 그러니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연봉이죠, 연봉. 그렇게 많이 받아요. 군인이 되면은 잘 살 수 있죠. 계급 체계는 미국은 확고한 문민 통제 기반으로 한 군대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장관 휘하 각 군 장관을 두고 있고 합참의장은 국방장관의 직속 부하이자 제복군인 최선 책임자예요.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장관의 직속 부하인 거죠. 또 각 군 장관의 의전 서열은 명예역 원수로서 대우하며 각 군 장관이 해당하는 군의 지휘 권한을 갖습니다. 다만 주방위군은 육군 장관이 지휘하고 해병대와 해안경비대는 해군 장관이 지휘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미군이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입대 미국은 자원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고속도로에 아주 멋있는 아주 잘생긴 군인이 거기서 입대를 환영한다고 입대를 해달라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광고를 붙입니다. 외국인이 미군으로 입대하려면 매분위 과정을 지원하면 됩니다. 자국 국민이 미군으로 입대할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이 입대하면 프라이베이트 2등병으로 시작합니다. 고졸 이하들은. 그리고 대졸 학력을 보유한 채 입대하면 꼬르포랄이라고 상병으로 임용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미군에서 장교가 되는 과정은 매분위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를 수 있죠. 매분위 과정은 의사라든지 특이한 어떤 석박사 과정을 가지면서 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은 바로 시민권을 미군에 지원을 하면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외국인으로서 미군에 지원하기가 쉽지 않죠. 미국 장교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스트포인트와 그 유명한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죠. 이 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또는 장성급 장교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추천서를 얻기 위해서 작성하는 에세이가 상당히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저도 미국 강의 다니면서 웨스트포인트 졸업하고 장교로 근무하는 여자 대위도 받고 남자 장교도 봤어요. 근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정말 똑똑하고 공부를 진짜 잘해야지 또 체력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야만이 이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OCS, 학력과 상관없이 지원자를 받아서 소정의 훈련을 시키고 인간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GTG, 현역 사병이 3년 동안 복무한 이력을 근거로 장교를 지원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장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어요. 미국은. 또 ROTC, 미국군의 ROTC는 대한민국의 ROTC와 달리 소수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나머지 인원은 소위 인감과 동시에 예비역으로 전역을 합니다. 미국의 ROTC들은 학비를 다 내주죠. 학비를 다 내주고
용돈도 줍니다. 용돈도 제가 세크라멘토에 강의 갔을 때 아주 마음에 드는 젊은 친구인데 치과를 다녔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 한 달에 200만 원인가 학비 다 의대 학비 다 국가에서 내주고 한 달에 200만 원인가 용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 예산이 700조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방위를 전담하는 나라가 있어요.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은 일본, 법에 의해 정규 군인이 없는 나라죠. 그라나다, 괌, 푸에르토리코,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미국령 사모아, 웨이크섬, 노바사섬 등 식민지 또는 군인이 없는 나라들을 방위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독일 등 해당 국가의 군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나라에 파견되어 해당 국가의 방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한테 고마워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금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여러 가지 오염도 시키고 비리가 있죠. 근데 세상 모든 공간 안에는 완벽은 없어요. 완벽은 없는데 그 크기와 비중을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미군이 없다, 주한 미군이 없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꼴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끼고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까요? 저는 침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한 미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체 해외 주둔 미군군은 20만 5,118명에 135개 나라에 820개 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한 200개 나라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135개 국가에 나가 있는 거예요, 미군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누가 지금 다스리느냐 하면은 미국이 다스리는 거죠. 미국의 미군이. 동아시아 태평양 주둔 미군군은 8만 4천 명.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예요. 유럽 주둔 미군군은 8만 명. 자, 이 숫자만 봐도 미국이 유럽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태평양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가 결정이 되죠. 4천 명이 더 많은 거니까. 이 4천 명이 뭐가 많으냐 그러는데 미군은 한 명 한 명이 굉장한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도 신속 배치군은 47,391명입니다. 2006년에 주한미군의 일부가 신속 배치군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군이 조금씩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 주한미군이 있는데 더 이상 철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또 북한이라는 나라는 체제가 아주 불안정한 체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각 국가들의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로 간주됩니다.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미 해병대가 경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국 대사관은 외부 경비는 의무경찰, 상설경비, 중대대원들이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북아메리카, 중남아메리카, 미국 본토를 얘기합니다. 북부사령부, 미국 콜로라도, 피터슨 공군기지가 있고 미국은 상비군 총 121만 9,995명, 2011년 기준입니다. 이제 조금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조금 감축을 좀 해나가고 있으니까. 예비군은 108만 2,718명이 있습니다.
민간인 군무원들, 뭐 의사들, 뭐 또 이렇게 법적인 이런 군무원들은 1126명이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미국이 143명 가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138명이 가 있습니다. 자, 중남 아메리카 남부 사령부는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가 있죠. 쿠바 관타나모, 여기 유명하죠. 관타나모는 2306명이 가 있고 푸에르토리코는 769명이 가 있어요. 온두라스는 412명이 가 있고 콜롬비아는 125명이 가 있고 에콰도르는 13명이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군인 숫자까지 굳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여튼 전 세계 어디든 미군이 가 있어요. 그 한 명이 군대에 해당한다고 봐야 돼. 한 명이 미국의 군대.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정치 성향, 또 군인들이 내전 성향,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죠. 아프리카, 대서양 동쪽, 인도양 서쪽, 서남아시아. 중부 사령부는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에 소재하고 있어요. 지부티에 2,400명, 케냐에 1,531명, 바레인에 1,389명, 사우디아라비아에 274명, 카타르에 158명, 아랍에미리트에 87명, 이집트에 29명, 세인트 헬레나에 10명, 쿠웨이트에 10명, 오만에 10명 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를 지휘하는 거예요. 그게 신식민주의입니다. 유럽, 구동독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에는 미군이 없지만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나라에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죠. 미사일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를 추진하고 있죠. 러시아는 벨로루시아, 우크라이나 외에 카자흐스탄과 관세 동맹을 추진, 과거 소련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 유럽 방위연합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그래갖고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아이슬란드에는 군대가 없는 대신 해안 경비대가 가 있습니다. 영국과 어업 전쟁인 대구 전쟁, 청어하고 대구를 확보하는 전쟁에서 미군은 활약을 했고 3차 모두 아이슬란드가 이깁니다. 지금도 고작 군인이 4,0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뒤에서 지켜준 거죠.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를 관장하는 게 미국이라는 거죠. 러시아 외에도 유고슬라비아 1993년 코소보 전쟁도 참관을 했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견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미군들이. 지브롤터 해협은 스페인하고 모로코에 이게 아주 굉장히 가까워. 그리고 이제 그 안쪽은 지중해고 바깥은 대서양이죠. 해협과 대서양 경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세인트 헬레나에 주둔하는 미국군은 대서양을 드나드는 각국 해군과 연락, 초계를 담당하는 임무도 하고 있죠. 자, 유럽 사령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유럽 주둔은 8718명 2011년 기준입니다. 또 5군단이 독일에 있는데 독일에 53,700명이 가 있고 이탈리아에는 10,000명이 가 있고 영국에는 9,000명 가 있고 터키에는 1,400명 가 있고 벨기에 1,300명, 스페인 1,400명, 포르투갈 864명, 네덜란드 541명, 그리스 341명, 노르웨이 80명, 덴마크 25명, 헝가리 19명, 체코 10명.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 10명, 단 10명이라도 한 사람이 미국 군대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북태평양, 남태평양, 인도양, 동쪽에도 있죠. 태평양 주둔 미국군 84,000명입니다. 하와이에 35,000명 있고 하와이에 제일 많이 가 있죠. 그 다음에 주일 미군 일본에 39,000명 가 있고 우리나라에 28,500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자꾸 줄이자고 그러는데
이 정도는 미군이 주둔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7,000명 있고 괌에는 2,800명 있습니다. 이 괌에 가보면요, 그 괌 앞바다에 엄청난 큰 배가 떠 있어요. 저 섬 같은 배가 떠 있어요. 1년 365일 떠 있어요. 그거 왜 떠 있느냐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병참기지에 모든 군수물자가 거기서 다 날라지는 거죠. 미국에서 올라오면 멀잖아요. 괌은 훨씬 가까우니까 거기 떠 있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에 711명, 디에고 가르시아에 240명, 태국에 84명, 마셜 제도에 226명, 인도네시아에 19명, 필리핀은 현재 미군의 최대 기지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주도하는 나라라는 거, 패권 국가라는 거, 단 지금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리고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는 중국이 좀 미국하고 양분하고 싶다. 그래서 1대1 미국이 중국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속 서진 정책을 펼치고, 언제든지 중국은 기회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뭐 역사적으로 안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당나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중국 그 원나라 때도 뭐 물론 몽고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그랬고, 명나라 때도 그랬고, 청나라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북한에게만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영향력을 미치죠. 수출입이 우리가 미국보다 중국이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참 애매한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해야 되고, 호시탐탐 일본은 우리나라를 노리고, 굉장히 주변 정세가 어려운 정세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가 완전 양분화가 돼갖고 반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가 그거예요. 패자는 승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승자는 패자를 끌어안고 이렇게 나라가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마음을 합하여,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사이에 껴있는 나라라는 거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잘 아시고 세계 정세, 우리나라 정세를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